네, 뮤증시 가장 신속하고 명확한 해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마감부터 볼 텐데요. 오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아주 사상 최고가 흐름이고 마이크론도 실적을 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은 쉬어가는 그렇지만 S&P 500도 뭐 마이너스라고 해봤자 0포인트거든요.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오늘 나스닥이 오늘도 상승세,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QQQ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매매하시는 3배짜리 그 기준이 되는 그 QQQ 같은 건 오늘도 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그 선봉에는 역시 엔비디아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잠시 전에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만 잠시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모든 항목, 기본적으로 현행 이번 실적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까지 모든 항목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올렸고 더군다나 CEO가 뭐 다시 한번 엄청난 자신감. CEO는 지금 이 마이크론 CEO는 그냥 젠스랑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넘쳐나고 앞으로 향후에서 HBM 시장은 자기네가 주도한다는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시간 외에서도 주가는 3.4%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확인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올해 반도체 관련 주식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한 55%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간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참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론의 주가는 참 좋은 편입니다. 자, 실적 서프라이즈에 지금 시간외에서 한 2.18% 상승이고요. 130달러 좀 돌파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7시부터 어닝 콜 나오니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반도체주의 활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인사이트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애플의 주가는 어디로입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와 좀 반대로 가는 애플을 살펴볼까 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핵심 관심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한 20%가량 하락을 했네요. 앞으로 이제 AI 행보에서 조금 뒤처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향후 최근 15년 동안에 거의 제일 오랜 기간 시가총 1위를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도 1위를 갔었었는데요. 지금 1위에서 2위로 내려가고 또 2위에서 3위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 흐름 보면은요. 지금 애플과 지금 테슬라는 거의 만만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락한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나마 테슬라는 최근에 더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 시도하고 있고 애플은 약간 조금 잡아가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은 1에서 3위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연초 대비 19.5%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S&P 500이 3%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3.4%. 반면에 매그세븐 전체적으로 보면 강보합 0.15%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소위 미국과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한복판에 중국에서의 생산 기지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AI 전쟁에서 뭔가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되겠고요. 역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것은 AI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애플의 소위 퍼플렉시티 AI 인수 추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흥미롭게 퍼플렉시티 AI 물어봤더니 무슨 140억, 150억 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최근에 여하튼 이런 소식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바 하나도 없겠는데요. 기본적으로 TD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이요. AI 기업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겠고요. 참고로 퍼블렉시티는 역시 대규모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형 로봇이라고 아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게 직접 인수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하거나 다소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시각인데요. 퍼블릭시티 인수 또는 파트너십이 결국은 페널티 박스에 갇혀있는 그런 거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에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만약 성사되거나 되면 애플이 AI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라는 시각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즉각적인 AI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AI 인재도 그냥 갖고 들어올 수 있겠고요. 새로운 수익원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게 성사되거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이 애플이나 구글의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을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연 퍼블리시티의 이게 AI가 다른 AI보다 훨씬 압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애플 입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AI 인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전체전 주당 이익이나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애플의 최대 매력 중에 분명하겠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을 지난 4월 25일 두 달 전부터 보면 투자 의견은 하향이 3곳이 되겠고요. 상향은 3곳, 목표 주가는 하향이 5곳인데요. 다만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AI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점이 나온 이후에 주가에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당장은 어떤 시장을 크게 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겠으나 여전히 강자의 여력 그리고 여전히 압도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애플의 주가 상반기에 부진합니다. 시총 1위에서 3위로 떨어졌고요. 애플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왜 내 종목만 좀 답답하다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인사이트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오늘 월가에서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환호의 엔비디아입니다. 3% 급등하며 150달러 선을 뚫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흐름이고요.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상향 조정한 루프캐피털. 자, 이게 250달러가 현실화된다면 시가총액이 현재 3조 원대에서 6조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건데 정말 현실화 가능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엔비디아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탑3에 분명히 들어있죠.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받았던 주식.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라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역시 최근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팔란티어 더불어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주식이 되겠는데요. 화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부터 확인드리면 시가총액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개 모두 3조 5천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차이가 없다가 오늘은 엔비디아 훅 올라가면서 3조 7천억대로 들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조 6,580억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가총액을 지금 엔비디아가 기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6월 7일인가로 아마 기억하는데요.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오늘 5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꾸준함도 있겠지만 3주 전에 나왔던 소위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젠스랑의 정말 또 한 번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상 최고가 회복된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견주한 1분기 실적이 분명히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강력한 펀더멘탈 및 시장 지배력이 입증됐고 그리고 H20 칩의 대중국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움직임을 계속했고요. 젠슨이 다시 한번 AI 칩에 대한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그저께도 저희도 한번 다뤄들었지만 요즘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주권 AI 그리고 에이전트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든 산업체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모든 주식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히 살아있죠.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변수는 될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주가가 출렁거릴 때 보면 엔비디아가 다른 것보다 출렁거림 폭이 컸던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AI의 인프라 수요가 무한정으로 지속될 수 있으니까는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젠스랑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차세대 먹거리를 끌고 가는 건 뭐겠냐? 바로 저희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상 영화에서만 나오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향후 3, 4년 내에 모든 공장, 자신이 쓰는 공장에서 거의 3, 40%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휴머노이드 로봇의 또 한 번의 젠스랑의 표현을 보면 차세대 먹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를 관점에서 본다면 다분히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의 투자 의견은 압도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죠. 화면을 보다시피 그냥 숫자를 여러분 다 보실 필요 없겠고요. 초록색은 그냥 목표 주가 올린 건데 그 이유만 보더라도 얼마나 올렸습니까? 최소한 12세 군데가 목표 주가 올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렇게 가본 적 없는 시가총액을 뚫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아니 지금 150달러를 사상 최고가로 높여자만 뚫었는데 250달러까지 간다고. 와 대단하네요. 이건 르포캐피탈에서 내놓은 소식이고요.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가입니다. 250달러. 네. 이제 오늘 반대로 좀 테슬라는 좀 소외된 건 아니냐라는 또 오늘 댓글에서 의견들이 쓰시네요. 잠깐 짚어볼까요? 주가가 어떻게 매일 올라가겠습니까? 네. 테슬라는 첫날 기억하시죠? 첫날 9%가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 이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큰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내 계좌에 5점 내려와는 어떻게 매일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짚어봤고요. 오늘은 뭐 유럽에서의 판매량 하락으로 한 3%대 약세.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 아주 특징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스테이블 시대의 피해주들은 2025년 여름 핫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한국 시장에도 카카오페이 어마어마하게 과열인데 분명히 그 피해주들이라고 하면 이제 정통 카드사들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도 저희 방송에도 많이 다루들었지만 지니어스 액트죠. 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통과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확실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할 것이고 거기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 많이들 매매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서클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완전히 일으켜놨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AI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모든 언론 이런 데서 미국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저께 나온 기사가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얘기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과연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대한 이 분석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 시장, 결제 시장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소위 이런 카드 회사의 결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이들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 핵심적인 강점이 있는 건데요. 돈이 이동하는 기본적인 통로를 이미 전 세계에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다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한 장 갖고 가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나 가더라도 물론 카드 안 받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카드 한 장 갖고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간혹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에는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은 제가 수많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지갑이란 게 여러분 카드에 꽂혀 있는 한 장, 두 장, 내지면 그것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페이 많이 쓰고 애플페이가 이제 지하철에서도 곧 된다는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도 카드 안 갖고 많을 정도로 이미 확실하게 지금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드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여러 군데서 통용되고 있고 그걸 시스템을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기존 카드 회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안 깔린 곳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어떤 신용이라든가 안정성을 그들이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냐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자의 CEO가 어저께 한 미국의 방송에 나와서 그냥 웃습니다. 하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미 이런 거 참여하고 있고 마스터카드도 이미 참여하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에 그들도 살아나고 자기네가 살아나는 것은 가들이 협업으로 가는 걸고 같이 가는 세상으로 가겠고요. 자기네들도 스테이블 코인 다 가고 있고 이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미 그들을 자기랑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여전히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비자도 최근 들어서 여전히 월가의 투자견을 보더라도 압도적인 투자견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고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매수한 이제 서클 앞으로의 향방 너무나 궁금한데 저희가 매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주목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월가이드에서는 또 주요한 소식들 또 그리고 새로운 종목도 놓치지 않는데요. 함께 보시죠.
월가의 새로운 관심 종목 밸런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소식과 종목들도 놓치지 않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두 종목을 오늘 밸런스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해드리겠는데요. 한 종목은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저희가 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소개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소위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동네마다 헬스클럽이 있지만 미국 이제 헬스클럽 이런 것들이 큰 대형 체인들이 또 꽉 잡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의 개인의 운동의 수요가 증가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 MZ세대의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실적이 막 부상하는, 실적 회복이 급증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가요. 두 번째는 파이서브인데요. 파이서브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글로벌 금융기관의 결제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세계 2, 3위권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클로버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지금 관전 포인트를 갖고 각각 밸런스가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제 소형 주주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파이서브에서는 금융업체에서 주목할 만한 주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양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